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민족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족운동의 전개이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일제강점기 때 뺏겼었죠.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한 노력을 선조들이 하신 기록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목차 같은 경우는 이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수립. 그래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수립 1910년대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1920년대에 국내에서 민족운동, 국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또 마지막으로 이제 국외에서는 어떻게, 그건 192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 시간 순서로 해놨어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어떤 일들이 어느 곳에서 있었는지 그런 걸 기준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수립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잘 안 보일 것 같다. 네, 이제 잘 보이네요. 네, 먼저 1910년대의 독립운동입니다. 되게 글씨가 작게 들어가는데요. 네, 이렇게 제가 보면서 설명할 거니까 문제가 없죠. 국내에는 이제 비밀 결사 조직을 1910년대에 많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뭉쳐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대한독립의군부라는 게 1910년도에 생깁니다. 그래서 유림들이 거종의 비밀 지령, 그러니까 유림이라는 게 이제 그 남은 선비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종, 그 당시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의 비밀 명령을 받아서 그 이렇게 움직여라 하면 이렇게 움직여라 하면서 그런 지시를 받아서 독립운동을 진행하던 그런 단체고요. 또 대한광복회라고 해서 군대도 있었고요. 또 국부에서는 독립운동의 기지 건설을 해서 뭐 서간도에 뭐 경학사라던가 신흥무관학교 이런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북간도 같은 경우에서도 명동학교와 중광단,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광복군 정부가 세워졌고요. 이렇게 상하이는 신한청년당, 미국에는 대한인국민회, 이렇게 미국부터 상하이, 간도 이런 여러 가지 국외와 또 국내에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그 선조들이 1910년대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1운동이 전제가 되는 거죠. 3.1운동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냥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그래서 우리가 3.1절이라는 날도 기념을 하면서 이제 그 날을 기념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1운동의 배경 같은 경우에는 3.1운동이 왜 일어났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 걸 결정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생각이고요. 그게 3.1운동의 배경이고요. 또 국내의 독립선언을 준비, 그래서 이제 그런 독립선언을 준비하면서 3.1운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퍼졌는데요. 그래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계 인사들과 학생 대표들이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독립선언을 준비하면서 이걸 언제 하지? 또 무엇과 함께 하지? 어떤 임팩트를 남기지?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3.1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3.1운동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이제 독립선언을 하고 이제 이런 곳으로 학생 대표, 민족 대표들이 이 비폭력 행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도시 확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탑골공원에서 하던 독립선언서 낭독 그런 거 이후에 다른 도시들로도 계속 농촌으로 확산되고 도시로 확산이 되면서 3.1운동이 점점 확산되고 독립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조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것도 이제 말을 해봐야겠는데요. 이제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3.1운동이 있기 전과 있기 후에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나의 통합된 정부 같은 게 필요하겠다. 그래야 작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겠다. 효과적으로 이제 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임시정부를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임시정부들이 연해주와 상하이 국내 이런 한성정부 이런 게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체들이 떨어져 있다가 3.1운동 이후에 얘네들이 이제 합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로 합쳐져서 임시정부가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여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하나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고요.
국무총리에는 이동휘라는 사람이 선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상 최초의 공화계, 그러니까 민주공화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형태의 정부가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연통제, 교통국, 애국공채 발행, 독립신문 간행, 군사활동, 외교활동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이것들이 뭐 무엇인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요. 뭐 보자면 뭐 연통제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요. 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하고 정보. 뭐 독립신문 간행하는 건 다들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애국공채 같은 경우는 돈을 모은 겁니다. 돈을 사람들한테서 빌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까지 파리 같은 데 그런 대사를 보내면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지를 훨씬 더 단단하게 했습니다. 네, 1910년대 얘기고요. 1920년대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1920년대 같은 경우에 더 일제의 탄압이 심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됐겠죠. 뭐 그건 당연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제일 처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옆에 있는 걸 먼저 보죠. 옆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냐면 먼저 실력 양성운동, 학생운동과 민족유일당운동, 또 농민운동과 노동자운동, 그리고 민족문화수호운동, 이 정도 4개로 1920년대에 우리나라 네, 민족 대표, 그러니까 네,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것을 하셨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실력 양성운동의 일부인 물산장려운동입니다. 물산장려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일제의 자본과 상품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경제적으로도 돈줄도 막힌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도 탄압받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돈줄, 밥줄을 꽉 쥐고 있다 보니까 그걸 놓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더 키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자본과 상품 침투에 대하여 우리의 민족 정책인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거를 많이 만들어내자. 우리나라의 공장을 더 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가지자. 이런 류의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났고요. 또 이것도 탄압을 받았겠죠. 일제에서 절대 안 좋아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교육 정책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들고 2등 시민으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1등 시민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보다 하나 아랫단위인 2등 시민으로 기르려고 하자 이거에 반대되는 그런 트렌드로, 이거에 반대되는 그런 정책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학을 설립을 하면서 이상제 이런 사람들이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을 하고요. 모금도 하고, 그렇지만 일제가 방해를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어쨌든 밀립대학을 설립하려는 노력.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성을 가진, 우리 민족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과 리더들을 키워내자, 그런 의미의 설립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는 학생운동과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1920년대 운동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뭐 일단 6월 11일 만세운동이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3.1 운동도 만세운동이었는데 6월 12일에도 이제 일제 식민 차별 교육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이제 운동을 전개해서 이건 학생들이 한 겁니다. 뭐 어른들이 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자기들 이 수업을 더 일제의 방식대로 받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6월 10일 날 만세 운동을 했고요. 순종의 장례식 날에 만세 시위를 했고, 그러나 일제에 의해서 사전에 발각이 돼서 굉장히 다들 처참하게 처단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의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실패는 했지만 6월 10일 날 이 운동은 3월 1일 이후에 그 만세 운동을 한 번 더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시민들의 독립에 대한 그런 마음을 굉장히 다시 한번 불지핀 그런 사건이었어요. 또한 민족유일당 운동도 있었죠. 그래서 민족의 신간회 뭐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3번 민족유일당 운동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1920년대의 독립운동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1930년대와 국외에서 어떻게 독립운동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오늘 배운 거는 1910년대와 1920년대의 독립운동, 뭐 예를 들면 지금 앞에서 말했듯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또 여러 가지 실력 양성운동,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